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 주셨을지 바로 읽어볼게요. 자, 오늘 사연의 제목은 국방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자, 국방 방산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산업과 방위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26살 청년 투자자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방산주 시장의 변동성을 꿰뚫어보려 늘 노력하고 있죠. 최근 방산주들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이후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오히려 방산주들이 예상과 달리 주저앉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매수한 이 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며칠간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제 매수가는 57,000원, 비중은 30%입니다. 저는 하지만 이 하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폴란드 대규모 수출 계약, 인도 수출 성공 등 이 현대로템의 글로벌 방산 입지는 여전히 탄탄하잖아요.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은 점점 더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 군사력 현대화 추세와 맞물려서 이 현대로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게 보이고 있거든요. 단기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장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요. 현대로템이 이러한 글로벌 방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 성장과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방산주의 전망과 가격 전략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야무진 20대의 또 청년 투자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방산주가 좀 변동성 구간에 놓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헤즈볼라 휴전 임박 소식에 약간 주춤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이 방산주 시장을 좀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면 좋을까 한번 궁금하거든요. 시장 좀 어떻게 보실까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이 현대로템은 우리 윤구이 아나운서님이 또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또 이제 T 방송국에서 과거에 이제 올해 연초에 좀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던 맞아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LIG 넥스원이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부터 너무 좋다 보니까 좀 덜 올라간 방산주 안에서는 저는 좀 현대로템이 좀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잘 올라갔어요. 방산주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연초부터 계속해서 최근까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 위치에서 뭐 지금은 내려왔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좀 그 비중을 너무 좀 쉽게 좀 태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우수하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실제로 재무제표에서 그 매출액 올라가는 거랑 영업이익 펌핑하는 거랑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주는 강조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방산주를 좀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은 분명히 맞고 좋은 내용들이 이어졌는데 그만큼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뭐 주식시장에서 항상 영원한 승자라는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좀 발생을 하고 많이 올라간 거를 시장에서 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 방산주가 아직까지도 뭐 좋은 내용과 좋은 기업 그 이제 뭐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제 뭐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인식들이 어느 정도는 쌓여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차익 폭탄들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미국에서는 그 국방비, 국방 예산을 좀 삭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주들이 잘 뛰어가려고 한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들이 뭐 계속해서 좀 나와주는 이슈들이 있어야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뭐 자연스럽게 좀 커지겠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중동 지역 안에서는 뭐 60일간의 휴전 내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아직까지는 뭐 갈등이 좀 센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뭐 다음 이제 뱉어놨었던 멘트들 있잖아요. 내가 당선이 되면은 임기 전에 뭐 종전을 때려버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안에서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좀 공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약간 좀 불안감을 좀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
그 방산주들의 기업적인 내용들은 뭐 상당히 좋은데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지금 심리적인 요인들은 그건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치는 그만큼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뭐 수치적으로 어디까지 빠질까요? 뭐 목표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중동 지역 쪽의 뉴스를 보면은 뭐 60일간의 이제 휴전이라고 하지만 그 60일간의 갈등들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이슈들을 좀 지금 당장은 좀 희망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내 주식을 보면서 뭐 세계 평화를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을 보면은 뭔가 좀 전쟁이 더 좀 짙어져야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이제 뭐 적어도 이번 달 뭐 그다음에 뭐 다음 달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로템 차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부분의 이제 그 실제 무기를 수출하는 이런 방산주들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4년도 들어서 아직 뭐 연간 실적이 아니고 3분기까지의 내용인데 매출액이 뭐 충분히 많이 따라왔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연간 이익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110%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이 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애초에 그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현금을 추가할 뭐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도 오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선을 좀 잡고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급락 이후에 모든 그 방산주들이 눈치 재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을 보면서 눈치 재기를 하는데 한 2거래일 정도 혹은 뭐 3거래일 정도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추가 낙폭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차익 매도들이 또 폭탄처럼 팍 달려들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바닥이 이제 여기에서 또 돌려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과거의 속도만큼은 이렇게 좀 붙기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하단 구간은 종가 기준으로 5만 원을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는데 애초에 이제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면서 멀리 보고 나는 묵직하게 가져갈 거야라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좀 많이 기다리셨다가 2차 매수와 추가 매수를 뭐 대략 뭐 4만 5천 원 이하로 빠진다면 아니면 뭐 4만 원 근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싸리 좀 멀리 보고 기다렸다가 좀 기회로 삼으면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심리적인 부분들과 단기적인 내용들은 전쟁의 이슈와 뉴스들을 따라갈 거고 나중에 뭐 조정이 충분히 깊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월봉상의 차트도 보시면은 그동안에 뭐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안에 뭐 대략 16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좀 깊게 나올 수는 뭐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가치들이 다시 발현이 되려면은 이제 재무제표에 뭐 4분기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연간 실적에서 또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이런 이벤트들이 좀 필요할 테니까 멀리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아싸리 이제 좀 더 빠지는 거를 오히려 좀 기회로 보시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셨다가 좀 늦게 진행을 하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단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을 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싸리 좀 멀리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리는 거를 좀 기회로 보셔라.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로 5만 원으로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당장 뭐 이제 2차 매수와 멀리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목표가는 저는 7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6만 5천 원이 전고점 언덕인데 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또 이제 뭐 재차 상담을 하시거나 그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와 뉴스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시 문의를 해보시고 뭐 이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제 뭐 종목 상담 방송에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 투심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구간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다고 먼저 표현을 해주셨죠. 실적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견조할 수 있겠으나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메시지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이 투심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엽쌤이 조선주 말고도 또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지지난주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올해 좀 많이 올랐죠. 지금 주가에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따라서 가격 전략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더 멀리 보고 가시되 이 조정 받을 때 조금씩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하방 손절가는 5만 원 그리고 타이트하게 멀리 목표가는 7만 원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좀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